지금 현재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의원들도 모르고 정치인들도 모르고 국회의원들도 거의 70~80%가 기독교인인데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책을 받아들였을 때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모르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숨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기까지 세월이 1800년도로 넘어갑니다. 1800년도부터 넘어갔어요. 1910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공산화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오막시즘이라는 그것이 나옵니다. 네오라는 마르크스주의, 신마르크스주의가 나옵니다. 그 신마르크스주의가 이제 무엇이냐? 비판을 합니다. 스탈린, 레닌, 그리고 마르크스. 바로 혁명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이거 그만하고 이제 우리는 신으로, 네오로 나간다. 네오라는 뜻이 신이거든요. 신마르크주의로 나간다 해서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어서 신마르크주의가 뭐냐면은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은 밑에 하부층으로부터 혁명이었는데 그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부로부터 다시 마르크스를 시작한다. 공산주의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상부 구조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메세타, 브레인 워치. 상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성해방, 성평등, 성이라는 단어. 그래서 성의 문제가 대두대가 나와서 그것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안토니아 크렘비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어디로? 독일로 넘어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넘어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공사 신마르크스주의가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학문으로 정립이 되고 미국으로 1930년도에 넘어가서 비판 이론으로 되었다가 이놈이 1960년도에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프랑스로 가서 5월달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68혁명이 일어납니다. 68혁명을 통해서 거기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성평등.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는 성평등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평등, 성해방, 그리고 또 나온 단어가 뭐냐?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동체. 그래서 성이라는 문이 거기서 해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68혁명으로부터 된 것이 프리섹스. 이제 그 성문화의 해방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물결이 계속 대두되다가 우리나라는 언제 상륙하게 되냐면은 1996년도에 이제 3차 여성대회가 중국에서 열어지게 되고 4차 열어지고 그 4차를 이어서 1996년 12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그것으로 이제 통과되어서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됩니다. 상륙하면서 1970년대부터 이제 공격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법 통과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됐다가 이제 10여 차례에서 지금 개로적인 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지금 성해방 운동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글을 잘 쓰렸습니다. 이거를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에 보면 젠더 이념은 급진적인 네오막시즘과 그 궤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젠더 주로화라는 말을 지금 정책에서 씁니다. 이거를 몰라요. 목사님도 모르고 젠더 주로화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몰라요. 이 정책으로 지금 도입되어서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게 정착이 됩니다. 성평등 정책관이 이제 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성주류화 정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주류화가 뭘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 성이 주인이 되어서 흐른다. 흐를 유자, 주인 주자. 성주류화. 어떤 성이 흐르느냐? 젠더의 성이 주류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책이 무엇이냐?
모든 정책, 이제 모든 국가는 대한민국 국가는 자치지방자치는 정책에 있어서 그것을 계획하고 또 예산을 짜고 집행하고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모든 젠더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정책을 참여하는데 꼭 참여하고 거기에 집행까지 하고 예산 계획까지 하고 정책도 토론한다는 것이 바로 성평택 정책관이라는 사람이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고 성주류화 정책으로 나가는 그런 정책이 우리나라의 상륙에서 제주도부터 시작되어서 이것이 서서히 물결이 옵니다. 왜 그러면 이런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도대체 왜 성평등 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지금 TV에서 모르잖아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서서히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성을 통해서 제일 큰 목적이 가정을 파괴시키다. 가정을 파괴시키겠다. 교육의 목적이.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브레인 워칭, 뇌를 세척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때부터 이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시스템을 들어가는. 그래서 이분들이 성인지 예산, 성을 인식하는 성센서 인지 예산을 엄청나게 세워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36억 배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세탁하기 위해서? 브레인, 뇌를 다시 세탁해서. 왜 그러냐? 왜 뇌를 세척하느냐? What is the world order?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뇌를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공산주의로 이 세상을 점령하겠다. 그것은 목적이 뭐냐?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고 종국적으로는 동성애를 통해서, 동성애는 없어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성애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특별대책위원회 우리 인천에서 이 용어가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동성애 목적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왜 그러냐면은 성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 남자 여자 성을 무너뜨리는 지금 TV에서 한창 나와서 그거를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이라 해가지고 유명한 학자들이 나와서 막 해요. 제가 한 가지 성인지 감수성을 여러분들 테스트 하도록 합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갑니다. 성인지 5가지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남성다워. 여자이니까 남성다워. 그런 말을 나는 자주 쓴다. 체크했어요. 첫 번째 체크. 2번 문제. 여러분들, 나는 키스를 할 때 키스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물어보고 하면은 분위기가 깨어진다.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남자도 가사 일을 도와야 한다. 네 번째 문제. 여자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맞다. 다섯 번째 문제. 여자는 남자보다 성욕이 떨어진다. 자, 여러분 체크했어요? 5가지. 여기서 하나에서 3개에 속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에서 3. 왜 손을 안 대? 왜 거짓말 시키는 거야? 하나. 장로님은 뭐를 체크했어요? 네? 뭐를 체크하나? 가사를 도와야 된다고요. 가사를 도와야 된다. 가사를 도와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못해. 그만. 그러면은 하나 이상 손 들어보세요. 하나 이상. 손을 안 대네. 그럼 손을 내려보세요. 자, 하나밖에 없어. 하나. 하나.
가사. 가사를 도와야 그러면 된다. 2개 이상. 없어요. 2개 이상. 이거 거짓말 시키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2개 이상 대상 여기 안 와요. 그래요? 아, 이 2개 이상 있지 싶은데. 없어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뭐.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 체크한 사람은 성차별주의입니다. 성을 차별하겠어요. 장로님 왜 성을 차별하세요? 전혀 그러죠. 아니 지금 테스트에서 나왔잖아. 그러니 그 2배 이상인 사람은 성평등 의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 심각한 사람이니까 교육을 받아야 돼. 하나도 체크를 안 한 사람은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에요.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빠, 엄마 하는 것은 맞다, 안 맞다? 맞다. 아빠, 엄마 맞다. 예. 저도 맞다. 맞다. 왜 눈치껏 그러냐? 싫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빠, 엄마 안 하고. 아니, 목사님 뭐 아빠, 엄마 안 해요? 해요? 그래야지. 남자일 여자일 이렇게 하네요. 남자. 야, 머리 되게 쓰네, 청문요. 우리 회장님, 총회장님. 아빠 엄마라 그러지 뭐라 그래. 예. 성차별하지 마세요. 성차별하지 마시라. 성차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아빠, 엄마라고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뇌를 브레인 시킨다. 브레인 워치. 머리를 청소하잖아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남자, 여자, 아빠, 엄마는 남성, 여성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성차별인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부모라고 그럽니다. 페어런트. 그 스위스에는 법으로 정했어요. 그 모든 공문에 페어런트 1, 페어런트 2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지금 이런 식으로의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 한국의 실정. 사회주의자 지금. 한국의 TV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빠 엄마 하는 거 당연하지. 근데 왜 성차별이야? 애들한테 교육을 꼬마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부모님이야. 자, 집사람, 안사람, 아내, 남편 잘못됐다? 됐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성차별 장로님은 교육을 안 받으시는 거에서 성차별이 너무 심하시는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교육시키는 줄 아십니까? 배우자. 다시 배우자. 자, 이렇게 서서히 단어를 바꾸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끝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성주류화가 그렇게 되어가나요? 젠더 주류화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끝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작은 법안 하나를 만들기에 낱말 하나, 토시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디테일이 있다고 자칫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 뒤늦게 부정적인 영향을 담은 착각하도록 만들어진 법문구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가정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폐하고 윤리 기준을 훼손하여서 전국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공격하게 되어 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를 필두로 해서 주요 교단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입장을 천명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임은 4,300교회로 구성된 임기총 총회장님과 각구 회장님들과 동성애 특별위원회 모임을 통하여서 위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적하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의 중요한 가치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억압하는 헌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독성적인 차별금지 법안을
이거는 법으로 꼭 막아내야 되는 심각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막을까요? 여기에 질문. 이미 유엔은 1920년도부터 시작된 구조주의, 구성주의를 넘어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내서 지금 이 시대는 젠더 이데올로기 시대에 와 있는데 외국에 갔다 온 목사님도 알고 있는 목사님도 지금 어떻게 브레인이 세탁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젠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섹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젠더 내가 그래서 미국에 온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젠더라고 쓰면 안 됩니다 하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젠더라고 써야지. 젠더가 써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는 성경을 얻고 대통령이 선서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목사님. 여러 신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 신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유엔에서 정치적으로 내려오고 또 대한민국까지 압박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내가 볼 때는 62년도에 3월 31일 날 율목교회에서 시작된 인천기독교연합회가 역사가 제일 깁니다. 친교, 사랑, 협동이라는 구호 아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각 교단을 초월한 정말로 겸손하게 시작된 기독교연합회. 거기에 앞장섰던 것이 감리교였습니다. 감리교의 정신은 정말로 웨슬레이든지 성김의 정신이었어요. 제일 밑바닥에서 시작하고 겸손해. 그때 총회장은 당연히 감리교에서 해야 되는데 양보를 했어요. 최고로 약한 사람들을 세우주도 해서. 그래서 그때 약한 교단이 친례교다. 신정한 목사님이 1대 총회장이 되고 이대는 감리교 목사님 당연히 하셔야죠. 목사님 하셔야죠. 그 다음에 약한 구세군 목사님. 이것이 인천기독교의 역사고 살아남으시는 지금 현재 보면 좀 변해가는데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